자, 주택연금이 좀 올해 좀 중요합니다. 작년 시험에도 정답 지문을 물었는데 올해는 하도 이 국민연금의 논란이 좀 많다 보니까 주택연금 올해 출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50번 주택연금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 이용 자격은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또는의 동그라미 둘 중에 하나죠. 주택연금 지급 방식이 나오는데, 자, 주택연금 우리가 지급 방식이 나오는데 처음에 도입을 할 때는 요 하나밖에 없었죠. 종신 방식 하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생긴 게 확정 기간 방식, 그리고 또 그 다음 생긴 게 이제 우리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서 나오는 대출 상환 방식이 나오죠. 그리고 우대형 주택연금에서 나오는 우대 방식,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 좀 해두시고, 자, 3번 담보가 되는 대상은 주택법상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 등이고 오피스텔, 상가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등은 제외되죠. 그래서 대상 주택입니다. 우린 주택담보가치가 아니죠. 뭐죠? 시가죠. 시가 9억 원 이하인 우리가 주택법상 주택 및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 복지주택이죠. 확정 기간 방식은 노인 복지주택을 제외합니다. 자, 4번 보증료는 주택 가격의 1.5%를 최초 대출 실행 시에 납부하는 초기 보증료, 그리고 보증자에게 연 0.75%를 매월 납부하는 연 보증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신 지급 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담보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금액은 법정 상속인이 상환해야 한다니까 틀린 지문이죠. 자, 이 주택연금의 장점이 있어요. 자, 이 주택연금의 장점 중에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해.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하다. 자, 이 말은 연금, 지급, 총액과 담보, 주택, 처분, 가격을 우리가 비교를 하겠죠. 만약에 지금 연금 지급 총액이 크면 부족분이죠.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가입자,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다. 별도 청구 없다는 것은 국가가 공적으로 뭐 했다? 보증했기 때문에 국가부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남죠. 이렇게 남는 부분은 누구에게? 우리는 상속인에게 지급해요. 남으면 상속인에게 지급하고 부족하면은 국가부다. 그래서 신문제는 이쪽을 좀 우리가 2번 출제를 했었죠. 자, 국가가 보증하면은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우리는 연금은 계속 지급돼. 주택연금 중단 위험이 없다라는 거고, 담보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평생 동안 거주하고 또 평생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의 형식으로 지급되죠. 자, 그리고 주택 가격 5억 원까지는 재산세 25%
감면되고 이자 비용 200만 원까지는 소득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5번 정답입니다. 자, 51번 문제. 연금제도 틀린 것. 주택연금이라 하면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의 형식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말합니다. 1번 개념이고,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 소유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 생활 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3번은 종신 방식. 4번 주택 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여러분 일정한 기간은 5개 있어요. 10년, 15년, 2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5개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노후 생활 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확정기간 방식. 확정기간 방식. 4번은 주택 소유자의 사망 등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 주택연금 채권은 항상 주택연금 채권을 담보한 담보 대상 주택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하니까 틀렸죠. 여러분 담보 대상 주택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택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에서도 주택연금 채권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어떤 게 조세, 국세, 지방세의 조세 채권,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채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항상 자가 들어가면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돼요. 시험. 우리 개론에서는 항상 반드시 들어가면은 답이 될 확률이 거의 95% 이상이에요. 원래 그런 거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더 잘 찾아내는데. 자, 52번. 자, 틀린 것. 주택 소유자와 그 배우자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이용할 수 있다. 아까 틀렸죠?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1번 정답. 연금 지급 방식으로 주택 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 생활 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거는 확정 기간 방식. 자,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을 받은 사람은 담보주택 소유권 등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 없이는 제한 물건을 설정하거나 압류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등기부 등본 보면 거기에 딱 한국주택금융공사 딱 찍혀 나와요. 연금을 받으면 깨끗해. 그것밖에 없어. 자,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소유주택이란 저당권 설정에 대한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 자, 저당에 여러분 대출금리는 무슨 금리죠? 대출금리는 기준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변동금리인데 기준금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양도성, 예금증서금리, 이자율 조정 중에 3개월짜리 하나 있고 또 하나가 그러면 신규 취급액 하나 있고 또 잔액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규 취급액 코픽스 해서 두 가지 기준금리를 적용한 변동금리고 보증기한은 우리가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는 언제? 종신 보증기한 종신 사망 시까지입니다. 자, 주택 소유자. 자, 주택을 사고자 하는 수요자는 차입자를 말하는데 이 차입자가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하죠. 자,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을 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서 우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금자리론을 대출받는데, 이 보금자리론은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뭐가 돼? 고정금리고,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4개 있어요.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입니다. 자,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이 금융기관은 1차 저당 대출 기관입니다. 자, 이때 이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장을 1차 저당 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1차 저당 시장을 아까 주택 자금 무슨 시장? 대출 시장이다. 주택 자금, 여기는 대출 시장 또는 주택 담보 대출 시장. 주택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대출받자. 주택 자금 대출 시장 또는 주택 담보 대출 시장이죠. 자, 이때 금융기관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대출을 해주면은 돈이 부족해요. 대출 재원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 대출 재원인 유동성이 부족하죠. 부족해서 유동성 위험이 점점 높아져 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2차 저당시장이죠. 요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걸 팔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시장에 유통되게 하는 것을 저당권의 유동화라고 하죠. 그 팔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의 집합물 또는 이걸 저당풀이라고 하죠. 이 저당풀을 뭐 한다? 매각을 하는데, 누구에게 매각을 하냐면은 국가가 보증한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2차 대출기관으로서 우리는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우리 특별한 SPC, 특별한 목적을 가진 회사를 말해요. 또 이것은 누가 보증한다? 국가가 보증을 하고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그래서 뭐를 발행하죠? 우리는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 MBS를 발행을 해서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죠. 이렇게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주택 자금, 대출 금융기관의 자금을 공급해주는 이 시장을 전문용어로 2차 저당 시장. 자, 2차 저당 시장으로서 여기는 주택 자금을 금융기관에 뭐 해주는 시장? 공급해주는 시장으로서 이 2차 저당시장에서 1차 저당시장으로 자금을 공급을 해줘요. 그러면 이 금융기관은 어떻게 돼요? 2차 저당시장이 도입되면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기 때문에 유동성은 증가하고, 그럼 유동성이 증가하면 유동성 위험은 점점 줄어들죠. 또 국제 결제은행 기준 위험, 국가가 보증하니까 위험 자산이 줄어들죠.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서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이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구조 개념에서 자주 또 지문에 출제를 합니다. 자, 54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저당 대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저당증권 MBS란 저당대출기관, 저당회사를 저당은행이죠. 저당만을 전문적으로 설정, 관리, 매매하는 회사입니다. 기타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설정하거나 사려낸 저당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을 MBS라고 합니다. 주택저당증권 발행자는 누구? MBS. 여기 주택저당증권 발행자는 누구?
2차 대출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 1차 저당시장이란 저당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진 시장을 말하고, 만약 저당을 살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더라도 저당대부를 원하는 사람에게 무한정으로 대출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틀렸어요. 그럼 주택저당채권을 계속 매각할 수 있는 한 자금이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수요자에게 무한정 대출이 가능하다. 2차 저당시장은 저당대출기관과 이 투자자 사이에 기존의 저당을 서로 사고 파는 시장입니다. 자, 55번. MBS 발행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주택 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장기 대출을 해줄 가능성이 증가하죠.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유동하여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래서 유동성 위험이 줄어들죠. 증권 투자자는 국가가 보증한 증권을 사기 때문에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고, 정부는 MBS를 발행해서 주택 수요자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증가해요. 주택 시장의 주택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주택 수요가 증가하여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4번 정답. 또 주택금융자금의 수요 공급 불균형을 해소해 줄 수 있죠.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본 개념 잘 기억해 두시고, 자, 57번. 저당의 유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부동산 저당담보채권 유동하는 어디? 2차 저당시장. 그러면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은 몇 차? 2차 저당시장입니다. 저당에 유동하는 대출자인 금융기관의 많은 애미출, 많은이 아닙니다. 뭐다? 한정된 재원. 많은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으로 다수의 주택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자금을 대출해 줌으로써 주택금융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3번은 1차 저당시장 개념이고요. 저당 차입자인 주택 수요자는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해서 융자를 받기 때문에 1차 저당시장과는 직접 관계가 있지만은 2차 저당시장과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자, 5번. 우리나라에서 주택 저당 증권 발행자는 누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자, 58번 틀린 것. 주택금융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주거 복지 및 생활 안정, 주택 경기 및 주택 가격 조절 기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자, 금융기관은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데 이걸 1차 주택저당대출 시장이라고 합니다. 2차 주택저당대출 시장은 이 요거죠. SPC 특별 목적 회사를 통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을 받아서 주택 자금 대출 금융기관에 공급해주는 시장 개념 맞습니다. 4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용도는 신용 보증 채무의 이행이라든지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자금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기금 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 등에 사용되고 있다. 저당 채권에 유동한 유동성을 뭐한다? 감소가 아니라 유동성이 뭐다? 증가. 유동성은 증가하고 유동성 위험은 감소. 5번 정답입니다. 자, 61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건데, 자,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는 우리 대출을 받게 되면은 그 대출금에 대해서 매월 원금 이자를 상환을 하죠. 매월 원금 이자를 상환을 하는데 이 발행기관은 이 투자자에게 MBB 주택저당채권담보부
채권, 본드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죠. 자, MBB인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채권은 뭐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했냐면은 이걸 담보로 합니다.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걸 담보로 합니다. 자, 이걸 담보로 해서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뭐를 발행한다?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있고 또 원금 이자를 갚으면은 그 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에 따르는 지분권도 발행기관이 보유해요. 왜냐? 발행기관은 어떻게 원금 받자마자 이체를 안 시켜. 왜냐 하면은 이것은 기업이 회사 채권을 발행했을 때 그 성격과 아주 유사하고요. 통상 6개월마다 투자자에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원금 이자를 매월 받지만 대출금에 대해서 이 원리금이 아니라 이 채권에 대한 원금 이자, 이 채권에 대한 원금 이자, 이 채권에 대한 새로운 원금 이자를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지급해요. 예? 예? 이 채권에 대한 원금 이자예요. 그래서 원리금을 이체시켜 주는 게 아니란 걸 좀 주의해 두셔야 되죠. 자, 그래서 1번.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 누가 가지고 있다?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요거죠. 이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걸 기초로 해서 뭐를 발행한다? MBS, 주택 저당 증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자, MPTS는 지분형의 밑줄. 자, 차입자는 또 대출금에 대해서 매월 우리는 원리금을 상환을 하죠. 자,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합니다. 이때 발행기관은 투자자에게 뭐를 우리가 PTS 원리금을 상환하자마자 바로 원리금을 이체시켜줘요. 그래서 MPTS를 이체를 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이체 증권이라고 불리는데, 이때 S는 security에서 증권으로 번역합니다. 증권은 요거 하나, 나머지 세 개는 전부 채권. 증권이에요. 그래서 뭐를 매각하냐면은 이 자산을 매각하거든요. 이 발행기관은 보유하는 자산을 매각을 하거든요. 매각하는 방식으로 MPTS를 발행해요. 자산을 매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산이 매각하면은 그 자산에 대한 지분도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이전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MBS고, 이거는 기업의 회사채 성격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형태? 채권형의 성격을 가진 MBS라고 해요. 이건 지분이 매각된 거예요. 지분. 자, 그래서 지분형 주택 저당 채권의 위험이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이전되죠. 지분을 매각하니까 지분은 다 누구한테 간다? 투자자. 주택, 저당 채권, 이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이 원리금, 수취권이 전부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이전돼요. 지분을 매각하니까 지분이 이전이 되고, 이때 시장 이자율이, 자, 저번 주 배우실 때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보다 낮으면 차입자는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 상환하면 발행기관도 조기 상환하죠. 왜? 원금 이자는 여기 있으니까 조기 상환을 해요. 그래서 시장 금리 변동에 따르는 금리 위험, 그리고 조기 상환 위험은 누가 부담하죠? 투자자가 부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분이 매각이 돼서 이전이 되면 그 지분에 관련된 위험도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이전돼요. 요 두 개는 같이 다니는 짝꿍인데 시험에 조기 상환 위험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는 두 개의 권리, 두 개의 위험.
그래서 증권 투투투로 암기해두면은 잘 틀리지는 않습니다. 3번 맞는 지문. 4번 영모기지로는 한국은행에서 채권 형태로 발행된다는 게 틀렸죠. 자, 여러분 영모기지로는 역저당입니다. 뭐죠? 주택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매월 연금 형식으로 일정한 금액을 대출해주는 형태가 역저당이에요. 틀린 지문 4번. 5번 CMO의 발행자. CMO인데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는 또 대출금에 대해서 매월 원리금을 또 상환을 하죠. 그럼 이 원리금을 상환하면은 발행기관은 이 원금 이자를 바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이체시켜줘. 투자자에게 이체가 된다는 것은 원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 지분권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고,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발행기관도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해. 하여튼 요 두 개는 같이 다니는 짝꿍인데 뭐를 발행했냐? MP, TB, 또 본드,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채권을 발행할 때는 이걸 담보,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담보, 이것을 담보로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하니까 이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MBB 성격과 같고, 또 원금 이자를 받자마자 이체시켜주기 때문에 MP, TS의 성격도 가지고 있죠. 지분형과 채권 형태를 혼합한 형태의 MBS인데 문제는 이게 만기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이걸 확대해요.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욕구를 만족시켜주고, 우리는 조기 상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CMO예요. CMO는 다계층 저당 채권인데 이것을 확대를 했기 때문에 MP, TB와 구조상 똑같다. 구조상 동일하기 때문에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담보로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뭐를 발행했다? 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보유하고 있다? 발행자가 보유하고 있다. 여기 5번 설명. 자, 63번. 틀린 것. 우리나라의 자산 유동화 증권, 약어로 ABS라고 해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도입된다. 언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1998년도에 제정됐습니다. 이 저당대출 자동이체 채권, 요거 MPTB, 말이 길죠? 저당대출 자동이체 채권은 하나의 저당 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 밑줄. 자, 이렇게 하나의 저당 집합을 이렇게 몇 개의 뭐로? 그룹으로 이렇게 우리는 8개 그룹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트렌치. 네, 이렇게 만기를 다양화합니다.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만기를 다양화해요. 또 이자율도 다양화하죠. 요게 2%, 요게 뭐 2.1%, 요게 뭐 5% 이런 식으로 만기가 길수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자율도 높도록 다양화가 포인트죠. 다양화에 발행한 이렇게 여러 종류의 채권을 뭐라고 한다? CMO. MPTB가 아니라 CMO.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CMO를 발행하니까 출제를 많이 하죠. 당연히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도 나왔습니다. 2번 정답. 3번 MPTB는 뭐를 혼합했어요? MPTB는 MPTS 이체증권과 MBB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이 두 가지를 혼합한 성격을 가진 MBS. 혼합한 성격, 이게 포인트. 자, 네 번째 MBB죠.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MBB는 저당채권 집합에 대한 무슨 성격? 채권형의 성격을 가진 MBS 맞고요. 다계층 저당채권은
발행자는 뭐? 이런 발행자는 요 풀, 하나의 이 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동일한 풀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채권을 발행합니다. 여기에 몇 번? 5번. 5번 개념이죠. 풀은 집합물이죠. 집합물. 풀은 집합물로 번역하면 돼요. 여기 집합물. 자, 64번. 틀린 것은 MPTS는 지분형 증권이다. 자, 지분형입니다. 그리고 증권, 요 증권의 수익은 이 기초자산인 이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현금 흐름 요거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현금 흐름인 원리금 상환액, 저당 지불액이 원리금 상환액 요것에 의존합니다. 1번 맞고요. 2번 MBB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건 투자자가 아니라 누구? 발행자, 발행기관. 2번 정답. 3번 CMO의 발행자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가지고 일정한 가공을 통해서 위험과 수익의 구조가 이렇게 다양한, 위험 수익 구조가 다양한 어떻게 돼요? 트렌치의 증권을 발행합니다. 하여튼 트렌치가 나오면은 CMO예요. 다양한 밑줄. 자, 4번 MPTB는 뭐를? MPTS 이체증권과 MBB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 이거 혼합한 MBS입니다. 혼합이 포인트죠. C 커머셜은 상업용입니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을 CMBS라고 해요. C는 커머셜, 상업용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68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MBB의 투자자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서 발생하는 원리금을 이체받지 않죠. 여러분, 요 MBB 투자자는 원리금을 이체 안 받아요.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면요, 투자자에게 통상 이 채권에 대한 새로운 원리금을 지급하지 원리금을 이체 받는 것이 아니다. 1번 맞고 2번 MPTS 투자자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서 발생하는 뭐를 부담한다? 금리 위험, 조기 상환 위험 부담한다. 맞는 질문. MPTB의 투자자는 MBB보다 더 높은 위험을 갖는데 왜냐? 차입자가 시장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은 이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또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은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 또 차입자가 원금 이자를 제때 못 갚으면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 전부 우린 발행기관이 부담하고 투자자는 위험 부담이 없어요. 그럼 투자자는 위험 부담이 없으니까 수익률은 가장 낮아요. MBB가 수익률은 가장 낮고요. 위험이 없으니까 어디가 요건 위험이 있으니까 어디가 요것보다는 요게 위험이 더 많이 부담. 그리고 요거는요 암기할 때 모든 것 권리 위험 모든 거 누가 가지고 있다?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다. 올발 암기해 볼 때 그러면은 안 틀립니다. 4번 정답. CMO의 발행자는 투자와 조기 상환 위험 나누어 부담하는 거 틀렸죠. 그러면 구조상 동일하니까 어떻게 돼요? CMO의 투자자는 조기 상환 위험 누가 부담? 투자자 부담. 나누어 부담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 부담입니다. CMO의 투자자는 후순위 만기가 길어질수록 어떻게 위험이 높기 때문에 위험이 높죠? 높은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합니다. 자, 70번. 다음 관로안에 알맞은 모기지 증권 발행자가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가지고 일정한 가공을 통해서 위험 수익의 구조가 다양한 트렌치로 구성된 증권으로
발행된 채권형의 성격, 이 채권형의 성격을 가진 증권을 뭐죠? CMO. 4번 정답입니다. 71번 틀린 거 CMO입니다. 주택저당채권 집합물, 이걸 뭘로? 담보로 발행된 다계층 저당채권 개념이고요. MBS 발행자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뭐를 갖고? 소유권을 가지고 이걸 담보로 다양한 형태의 채권을 발행합니다. 맞는 지문이죠. 일반적으로 CMO의 조기 상환 위험은 어떻게 돼요? MBS 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투자자가 부담. 3번 정답. 위험 분산, 여러분 조기 상환 위험 분산과 다양한 투자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의 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의 크기와 변동 여부 등 다양한 여러 가지 종류의 채권을 발행하죠. 또 개념이고, 우리나라의 저당 유동화 제도에서 널리 통용되는 방법.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저당의 유동화에서 뭐를 발행한다? CMO를 발행하고 있다. 7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분 투자, 배운 걸 복습. 지분 투자는 조인트 벤처, 리츠, 부동산 신디케이트, 부동산 펀드 등이 있습니다. 맞고, MBB는 조기 상환 위험 부담을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 조기 상환 위험 누가? 발행 기관, 발행자가 보유하고 있어요. 2번 정답. 3번 유동화 자산은 자산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서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을 말하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역저당 제도는 주택연금제도입니다. 대출자가 차입자의 주택을 담보로 매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를 말고, 대출금이 과도 많은 경우에는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져요. 그럼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면은 채무 불이행 가능성도 높아지죠. 그럼 채무 불이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또 뭐도 대출 금리도 높아져요. 그러니까 대출 금리도 높아진다는 걸 염두에 또 두셔야 돼요. 자, 74번 틀린 것.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평생 동안 연금을 지급하고 담보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평생 동안 뭐야? 거주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신탁금융보다는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저당권을 설정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저당금융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대형 개발 사업을 조달하는 제도로서 어떻게 돼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가 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이용 자격 조건은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또는 하는 거 좀 주의해 두시고. 자, 5번 정답인데 비제도권 금융. 자, 여러분 비제도권 금융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자금을 융통하는 것.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자금을 융통하는데 수요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자금을 우리가 조달을 해요. 뭐가 있어요? 전세제도. 그리고 공급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자금을 융통하는 제도, 주택 선분양 제도죠. 공급자 금융. 5번 정답. 자, 75번. 국내 부동산 금융의 현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양한 부동산 관련 자산을 기초한 자산 유동화 증권이 발행되고 있다. 언제부터? 1998년부터.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가 도입. 언제? 2001년 도입. 소액 투자자들도 대규모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나타나고,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 채권이 증권화되면서 개발사업의 자금 조달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어떤 게 있어요? 그 3번은요, 요거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인데 자산을 담보로 한 거를 증권. 요걸 얘기하는데, PFABS를 말합니다. 그 다양한, 거기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 채권이 증권화, 그 말이 저거예요. PFABS. 자, 2차 주택저당시장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다. 2000년에 도입됐습니다. 자, 5번 부동산 신탁회사 우리나라 11개가 현재 있는데 신탁 업무 당연히 토지개발 신탁 업무 하고 있죠. 한국토지신탁 대표적이죠. 자, 니츠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이제 보는데 요즘 올해 출제 가능성이 좀 높은 게 바로 니츠라는 걸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츠 관련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교재에 240페이지에 83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는데 잠시 쉬고 이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서 조문이 원래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조문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잠시 쉬고 83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